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12월 14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SY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자, 반등을 좀 해주네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물량 매도를 해봤고요. 자, 제 매수가 터치하면은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매수가를 터치를 해서 결국 익절로 좀 마무리를 했고요. 한옥가 위에서. 자, 얘는 시가gen 매매 대응을 좀 해본 겁니다. 자, 요 자리 아직 뭐 살아있죠.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수익을 줬다가 다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고 제 매수가 한옥가 위에서 전량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SY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대응 매수를 좀 해봤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매도 됐습니다. 자, 57,000원 뚫으면은 슈팅이 한 차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거기를 좀 강하게 부딪히고 있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거기서 주춤주춤해서 일단 일부 물량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돌파를 했는데 좀 힘이 약하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제 매수가 한옥가 위까지 떨어져서 전량 매도 주문이 일절로 체결되었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57,000원짜리를 돌파를 했는데도 얘가 힘을 못 쓰고 아래로 좀 주춤주춤 하니까 계속 이제 실망 매물,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거죠. 자, 대웅은 뭐 아쉽지만 제 매수가를 터치를 해서 전량 매도했고요. 어쨌든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웅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 현대모비스 매수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현대모비스는 뭐 조정도 없이 그냥 위로 다이렉트로 계속 치고 갑니다. 자, 이거는 뭐 이 대형주가 매수가 됐다면은 지금 한 2% 이상 수익이 난 구간이죠. 2%면은 뭐 대략 한 4%에서 한 6%, 7%까지도 수익이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매수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한 4종목 정도 매매 대응을 좀 해봤고요. SY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SY는 오늘 시가계 매매 대응을 좀 해본 종목입니다. SY는 이 자리 이제 돌파했을 때 제가 이 자리서부터 이 종목 완전 신고가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고점 라인들을 매물대를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여기서 이제 드렸었던 적이 있고요. 자, 결국에는 돌파된 고점 자리 정확하게 지지가 잘 나오고 반등을 해준 종목이 됐습니다. 이런 자리 공략했다면 또 괜찮은 수익이 발생했을 종목이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여기서 공략하지는 않고 오늘 이제 시가겐 매매 좀 대응을 했어요. 사실 시가겐 모양 자리가 여기서 얘가 조금 더 이렇게 횡보하는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갭상승으로 이렇게 떠서 아래쪽으로 뺐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조금 더 기간이 만들어졌다라면 훨씬 더 좋았을 종목이었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좀 짧았던 게 아쉽긴 했어요. 그렇지만 일단 갭이 떠서 매매 대응을 좀 해봤고요. 결과적으로는 음봉으로 죽긴 했지만 일봉상의 이제 지지저항 라인이 6,470원짜리죠. 자, 그 자리를 좀 빠르게 얘가 떨어져서 제가 조금 더 아래쪽에서 매수가 됐어요. 대략 뭐 한 요 정도쯤에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6,450원, 40원, 50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왔죠. 반등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한 2% 정도 구간에서 일단 절반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제 매수가를 터치를 하는 순간에 바로 이제 익절 처리를 해서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어요. 반등을 좀 강하게 줬으면 좋은데 조금 지지부진하게 아래쪽으로 빼서 빠르게 수익을 좀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자, 이제 음봉이 만들어지고 식각에 돌파한 자리도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횡보하면서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뭐 결정이 나겠지만 당분간은 조금 옆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흐를 가능성이 있겠죠. 자, SY는 이렇게 해서 매매를 좀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대웅을 좀 매매를 했습니다. 자, 대웅은 지난주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가장 지난주에 강했던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 자, 오늘도 갭이 떴어요. 예, 갭이 뜨고서 한 차례 좀 위로 상승이 나오나 싶었는데, 아침 일찍은 아래쪽으로 좀 뺐죠. 자, 그렇지만은 지난주에 만들어졌던 이런 고점 라인에서 아래쪽으로 뺐다가 시가와 그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는 봉이 여기서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돌파 매매를 좀 한 겁니다. 자,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아서 제가 윗꼬리 마감되는 이 종가 라인에서 바로 매수를 좀 했죠. 그래서 이 꼬리 부근에서 일부 물량 매도를 했고요. 흔드는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지지부진한 모양이 보이길래 제가 또 절반의 절반 물량 매도를 했고요. 자, 여기 제 매수가 터치할 때 전량 수익 실현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조금 흔드는 구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나왔죠. 뭐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 이렇게 수익이 더 났었을 수도 있겠지만 대략 뭐 한 2.3% 정도 추가 수익이 났었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제 매매 원칙대로 매수가 터치하는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잘 매매를 마쳤습니다. 자, 대응 매매도 이렇게 해서 매매를 좀 마쳤고요. 자, 현대 모비스 좀 매매 대응을 하려고 했죠. 자, 근데 이 종목은 제 매수가를 주지를 않고 그냥 위로 바로 슈팅이 나와서 매매를 못했어요. 자, 제가 매수 대응을 하려고 했던 자리가 25만 5천 원짜리였을 거예요, 아마. 자, 제가 25만 5천 원짜리서부터 아래로 쭉 호가를 한 세 호가 정도 나눠서 매수대기를 좀 걸어놨죠. 자, 여기서 돌파 나오는 걸 보고 자, 일봉상 이렇게 이제 몸통 라인, 꼬리 라인 돌파하는 자리에서 제가 아래쪽에다 매수대기를 한 겁니다. 자, 대형 우량주들은 이렇게 돌파가 잘 나오면 조정을 줬을 때 굉장히 정석적으로 잘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 매매 대응해서 만약에 매수가를 줬다면 이렇게 2.8%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대략 뭐 최소 2%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자,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것에 한 두 배, 세 배 이상 상승이 나오는 거라고 간주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런 자리에서 좀 비중을 실어서 베팅을 한다면, 그래서 체결이 된다면 수익을 잘 주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자리를 주질 않아서 매수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은 좋은 종목이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뭐 종가상으로 뭐 7% 이상의 상승률이 나온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제 기준에 수급주 매매에 부합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일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제 영상으로 공유된 종목은 이렇게 세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두 종목 좀 더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한 종목이 그린 케미칼입니다. 자, 이 종목은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지난주에 3파동 구간까지 나온 종목이라 매매 대응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초보자분들은 이런 자리 매매 대응하지 말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대응이 가능한 분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 종목은 분봉상 돌파 매매 대응을 좀 한 겁니다. 자, 요 자리 아래쪽으로 살짝 뺐다가 시가하고 요 고가 자리 이렇게 돌파 나왔죠.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서 매수를 해서 아래쪽으로 좀 뺀 구간이 길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좀 수익 실현하고 바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매도하고 나서 슈팅이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한 10% 이상 슈팅이 이렇게 나오는 자리가 있어서 빨리 올라가고 강하게 올라가길래 배가 좀 많이 아팠던 종목이에요. 자, 어쨌든 뭐 이 종목도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좀 손실 본 종목이 있어요. 엔젠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상장한 날부터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던 종목입니다. 자, 상장한 이후에 이 상장 종목들의 움직임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요렇게 강하게 쳐서 좀 횡보를 하다가 바로 상한가에 빠르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오후장까지 좀 횡보를 길게 하다가 아래쪽으로 살짝 뺐다가 다시 상한가에 들어가는, 결국에는 상한가에 들어가는 패턴이고요. 상한가 들어가는 패턴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좀 나뉘죠.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줬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아래쪽으로 쭉 빼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죽는 놈들이 있고, 며칠 기다가 다시 상한가를 치고 신고가로 가는 놈들이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런 패턴에서 이제 분봉상의 이런 뭐 거래량이라든가 이 분봉상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면서 패턴들을 파악을 한다면 종목들의 특징을 또 캐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엔젠바이오는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상장 첫날에 바로 따상을 가질 못하고 이렇게 강하게 양봉을 뽑아주면서 이렇게 거래가 실렸던 자리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뺐습니다. 상장 시초가와 이 꼬리 자리를 이탈을 시키고 거래 없이 이렇게 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횡보를 하는 시간을 또 가졌죠. 자, 일봉상의 움직임을 보면 이 거래가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봤고요. 오늘 이 종목을 제가 공략을 하려고 했어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래서 움직임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손해를 봤어요. 자, 상장 이후에 이렇게 아랫꼬리와 상장 시초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종목의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였어요. 자, 그 자리를 얘가 여기서 상승 VI 갭이 걸리고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구간쯤에서 샀어요. 그런데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래로 뺐죠. 흔드는 구간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손절을 했어요. 손절을 해서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서는 결국엔 상한가에 들어갔죠. 거래 없이 뺐죠. 자, 이거 거래 없이 뺀다고 해서 홀딩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기준에 벗어나면은 저는 칼같이 손절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 좀 비중을 실었는데 아쉽게 손절이 나가고, 손절이 나간 건 괜찮아요. 제 원칙대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이렇게 상한가를 가길래 제가 너무 좀 열이 받았다 그래야 되나요? 화가 나더라고요. 어차피 갈 자리였는데 굳이 이렇게 빼는 거죠. 요즘 종목들이 이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이렇게 갈 자리에서 가지 않고 아래로 한 차례 빼고서 가는 경향들도 굉장히 많고요. 상한가에 바로 들어가야 될 자리에서 들어가는 척 하다가 아래쪽으로 훅 뺐다가 다시 상한가에 들어가는 차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한다면 결국에는 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매매 대응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세요. 그렇다고 이런 자리에서 손절 안 하면 안 됩니다. 단기 매매는 자기 기준에 벗어나는 자리에서는 칼같이 잘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상승이 나와서 나온 거지, 이렇게 반등 줬다가 부딪히고 이렇게 빠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큰일 납니다. 물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저도 화가 나지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흔들면은 털려주면 돼요. 다른 종목에서 또 수익 내면 되니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엔젠바이오로 좀 손실이 나면서 오늘 오전에 수익을 잘 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마이너스로 또 마감이 됐어요. 자, 오늘 매매한 내용 좀 짧게 살펴보면, 자, 이렇게 좀 매매를 했습니다.
엔젠바이오가 손절을 하면서 수익금을 좀 다 까먹었고요. 그린 케미칼 돌파 매매, 대웅 돌파 매매, SY 시가계 매매 대응해서 이렇게 좀 수익을 냈어요. 엔젠바이오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흔들질 않고 여기서 바로 슈팅이 나왔다면 제가 이 종목 좀 크게 아마 수익 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한가에 좀 들어가거나 아니면 장대 양봉이 크게 좀 뽑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이어서 제가 조금 비중도 들어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 좀 화도 나고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엔젠 바이오는 바로 특징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특징주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신고가로 들어갔죠. 이 상장 시초가에 만들어졌던 이 시가 자리를 돌파를 했고요. 꼬리 자리도 돌파를 했어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거래대금 돌파는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래대금이 대략 한 4천억 가까이 3천억 넘게 터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특징적으로 오텍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텍도 신고가로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단기 전고점 돌파도 깔끔하게 일어났고요. 앞에 이제 월봉으로 봐도 매물대가 없어요. 자, 이 종목도 잘 봐야 됩니다. 이 종목 분봉상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오후장에 사실 이 종목 돌파 매매 대응을 하려고 보고 있던 놈인데 여기서 이제 돌파 깔끔하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한 요 정도 매수대기를 해놨는데 안 주고 상한가 들어가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이 종목도. 오후장에 이 종목 하나 좀 보고 있었고요. 자, 이 종목은 이슈가 좀 있어요. 자, 이 종목은 음압 특수 구급차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병상 부족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 음압 병상 그 제작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고 거래대금 돌파도 거의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준하게 터졌으니까. 자, 거래대금 4천억 넘게 터졌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엔젠바이오 말씀드렸고 ECS라는 종목도 오늘 좀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은 아래쪽에서 한 차례 좀 상승이 나온 다음에 오늘 갭을 띄우고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 종목은 비대면 이 화상회의 관련한 종목이죠. 그래서 좀 부각이 된 종목이고 아래쪽으로 이런 이슈로 확진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자리가 있었고 오늘 이제 연장파동으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굉장히 높은 자리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시가를 만들고 갭을 띄워서 상승이 나온 이후에 그 자리를 이탈을 시키고서 상승이 나오고 상한가에 들어갔죠. 자, 이런 자리들이 오늘 말씀드린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도 사실 이렇게 돌파 나오고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예전에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뺀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뺐다가 들어가니까.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 매매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단기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바이오라는 종목도 오늘 좀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죠. 자, 이 종목도 이제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단기간에 한 5거래일 만에 거의 더블이 상승이 나왔죠. 앞에 이런 매물대들도 완전히 돌파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높은 구간과 매물대에 부딪히는 구간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조심을 해야 돼요. 물론 상한가에 잘 들어갔어요. 예,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빼죠. 이런 구간들. 자, 요런 거 잘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고 또 패턴들을 익히시고 대응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현대바이오도 강하게 좀 상한가에 들어갔고, 거래대금이 얘도 많이 터졌죠. 한 7천억 가까이 터졌어요. 그래서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관심 있게 좀 지켜보되,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저도 뭐 그렇게 쉽사리 매매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이 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자, 로봇 관련 이슈가 좀 있었어요. 뉴스에서 로봇 산업이 한 200조 시장이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로봇스타는 분봉상 굉장히 빠르고 급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좀 굳혔죠. 자, 상한가를 한 번도 풀지 않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주 강한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거래대금이 좀 약합니다. 거래대금이 500억도 안 터졌어요. 자, 몸통 고가 라인은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근데 여기 꼬리 돌파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내일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내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고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진다면 또 매매 대응할 자리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진 로봇이 2등주로 좀 움직였어요. 자, 유진 로봇이 2등주로 움직였고 얘는 이제 차트 모양상으로는 얘가 좀 더 좋아요. 이런 자리 이제 돌파가 나왔고 앞에 한 차례 상승을 주고서 이제 2차 파동 구간이긴 한데 얘도 거래대금은 약하죠. 5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분봉상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아요. 횡보하면서 상한가에 이렇게 잘 굳혔거든요. 요렇게 이제 빼지 않고 아래쪽으로 빼지 않고 요런 자리 이제 지켜주면서 요렇게 뺐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상승 나왔다가 요렇게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자, 굉장히 또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유진 로봇이 2등주기 때문에 얘가 분봉상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다 하더라도 로보스타가 대장주이니까 로보스타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 대금이 약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근당 바이오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죠. 자, 종근당 바이오는 단기간에 지금 거의 뭐 연장 파동까지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연장 파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구간인지 아시겠죠? 바닥권에서부터 보면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2만 원대에서 지금 1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거의 뭐 중형주, 대형주급이라고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빠르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구간으로 진입이 됐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거래대금은 막대하게 터졌어요. 6천억이 넘게 터져서 이런 부분은 나쁘진 않지만 분봉상의 움직임도 오장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급했다가 급하게 떨어졌다가 또 급하게 올라갔다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예,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은 썩 좋아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내일 움직임 살펴보는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예,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도지 캔들이 좀 만들어졌어요. 코스닥 시장은. 자, 코스피 시장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오늘 이제 마이너스가 만들어졌죠. 마이너스 0.2%가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약한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오일손조차 깨지 않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시장도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거의 2배가 많은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결국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시장 상승 대비 이 종목들의 움직임은 아주 좋지 않은 이 질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팬데믹의 2차 확산 때문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뭐 바이오 관련 종목들, 뭐 또 비대면 관련 종목들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죠. 자, 그거 빼고는 오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상승 빼고 뭐 볼 게 있었나요? 네, 오늘은 순환매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코스피 시장에서의 대형주 쪽에서의 순환매도 일어나지 않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지수상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이 심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 위태로운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막상 어떤 트리거로 작용하는 대형 악재나 안 좋은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급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내 종목이 수익이 안 난다고 자꾸 베팅을 하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수만 가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종목은 안 가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대응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답답하고 조금 짜증이 나지만 시장의 움직임이 좀 화가 나지만 안전한 자리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 기다림의 미학이 또 주식시장에서의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안전한 구간을 기다리는 그런 현명한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